우리가 알잖아요. 알고 모른 척 하는 거잖아. 우리 아이가 통통한지 뚱뚱한지. 고양이만 건강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고양이 전문병원 백산동물병원 대표 수의사 김영준입니다. 원장님, 왕크 왕비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고양이의 비만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알고 모른 척 하는 거잖아. 우리 아이가 통통한지 뚱뚱한지. 허리의 둘레, 대퇴골의 길이, 계산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저는 그냥 눈바디와 만져보는 거. 그러니까 허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배가 얼마나 처졌는지, 그리고 만져보면 갈비뼈가 얼마나 멀리 느껴지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들 배에 보면 그 원시주머니라고 하는 뱃살이 네. 있는데 그게 있으면 비만인가요? 그건 원시시대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비만하고 상관은 없는데 그게 종양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봤어요. 그건 그냥 아이의 아랫배에 찹쌀 모찌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만지면 재밌지만 애는 싫어할 수 있다. 그냥 그건 말라도 있을 수 있다. 비만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양이는 몇 킬로그램이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몇 킬로야 정상이에요? 저랑 서장훈이랑 몸무게가 같으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체형 그리고 체질에 맞는 그런 이상적인 몸무게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보통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 아이가 성장이 끝났을 때 한창 때 몸무게를 기억하시고 성장이 끝났는데 체중이 늘었어. 그럼 이 아이는 살이 찐 거죠. 그럼 고양이는 언제 성장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일반적인 고양이 품종은 성장이 1년 정도면 완료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거대명, 큰 아이들, 메인쿤, 놀숲, 원래 아비시도 좀 큰 종류래요. 이런 아이들은 성장이 2년까지도 된다고 나와 있고 메인쿤은 2년보다 더 큰다고도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는 1년이면 성장이 완료되고 거대명 품종은 2년 넘어서도 클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보면 아시잖아요. 얘가 골격이 장대한지 통통한 건지 살이 찐 건지 알고도 무시하고 계시. 그럼 고양이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강아지처럼 운동을 시키기가 좀 어렵죠, 고양이는. 그래서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어려워요. 예전에 저희가 다이어트 컨테스트 할 때 세미나하고 그때 스터디했던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인 건사료를 먹는 고양이가 자기가 먹어야 될, 그러니까 체중이 유지될 기준의 건사료보다 하루에 요만한 거 10알만 더 먹으면 10개월인가 1년 뒤에 거의 1kg가 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애게 요만큼인데 4kg, 5kg 된 친구들한테는 애게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는 쉽게 살이 찝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좀 놀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요즘에는 레이저에도 안 놀고 낚시에도 예전엔 뛰어다니는데 지금 누워서 손만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체가 이미 악순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살이 찌면 덜 움직이고 덜 움직이면 더 쪄요. 왜 자꾸 저보면서 말씀하세요? 애게 사료 뒤에 보면 몸무게별 하루에 얼만큼 먹이세요 라고 하는 가이드가 있지만 이거는 아이들의 나이, 체격, 활동 정도 그리고 병적 상태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몇 g을 먹어야 되나요? 몇 킬로칼로리를 먹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진료할 때 치료할 때 이 최소 일일 대사량을 계산할 때나 쓰고요. 아프지 않은 아이는 그런 기준을 무조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애들마다 대사량이 좀 달라요. 과거에 영양학 관련된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있어요. 건강한 강아지, 고양이를 체중별 이 친구가 몇 g 먹냐라고 해서 X축, Y축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죠. 일관성이 없대요. 그래서 애들마다 체질이 다를 수 있으니 기준을 아프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업다운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유지시킬 건지 체중을 줄일 건지 체중을 늘려야 되는지 이게 포커스고 살이 유지가 되는데 빼고 싶어요. 지금보다 줄이시면 되고 우리 아이가 더 찌우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늘리시면 됩니다. 다만 고양이는 너무 빨리 체중을 빼면 문제가 생기죠. 그 이름도 유명한 지방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일주일에 1% 빼기예요. 1% 좋아요. 2% 안 좋아요. 2% 이상 빼기 시작하면 지방간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3 원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체중을 대시고 체중이 일주일에 1% 전후로 빠지기를 기대하면서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사료 10알만 더 먹어도 1년 안에 1kg 가까이 찔 수 있는 것처럼
고양이한테 사료의 업다운은 매우 조금일지라도 체중 감소와 체중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너무 급하게 줄이지 마시고 조금씩 줄이면서 체중 감소를 확인하세요. 이게 봐도 되게 어렵죠. 강아지는 살찌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될까요? 디스크. 똑똑한데, 강아지는 살이 찌면 근골격계 관절에 하중 부어가 들어가서 관절계 문제가 커집니다. 근데 고양이는 살이 찌면 당뇨병이 생겨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초반에 대처를 잘하면 물론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 완치가 실패하면 평생 혈당 재고 평생 인슐린 주사를 놔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살찌면 당뇨병이 생길 수 있으니 비만을 주의해야 된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크면 귀여운데 몇 살까지 그냥 둬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 질문이 어려운 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일단 찌우면 힘들다고요. 처음부터 찌우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미 쪘다 라고 하면 언제부터 타이트하게 살을 빼야 되냐? 제 생각으로는 한 7살 넘어가면 당뇨의 위험 그리고 노령성 질환의 위험이 생기니까 7살이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다이어트에 힘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고양이 다이어트를 할 때 사료를 다이어트 사료로 바꿔주는 거랑 원래 먹던 사료의 양을 조금 줄이는 거랑 어떤 쪽을 추천하세요? 어려운데요. 이거는 애들마다 좀 달라요. 일단은 다이어트 사료라는 건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의 함량을 높여서 이게 먹어서 포만감은 줄지 않았는데 칼로리를 줄여서 살을 덜 찌게 하는 방법이고, 사료를 줄이는 건 먹는 게 주는 거니까 들어가는 칼로리가 줄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양반양입니다. 정답이 없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건사료보다 습식을 주는 거고요. 습식은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요. 포만감에 비해서 칼로리가 낮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일단 가능하다면 건사료를 빼시고요. 습식을 주사료로 주시는 겁니다. 무제한으로. 우리 아이들이 등치가 좀 크면 먹어야 될 칼로리가 그래도 꽤 되는데 습식은 물이 하도 많아서 그만큼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습식을 무제한으로 주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습식을 무제한으로 주는 거, 건사료를 안 주고 습식만 주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첫째, 우리 아이들이 씹고 뜯고 맛보고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습식이 처음에는 좀 좋아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질려합니다. 두 번째, 습식 사료는 시간이 지나면 말라요.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집을 출근 등으로 오래 비우면 이 친구가 한 번에 안 먹으면 나중에 말라서 안 먹어요. 못 먹거나.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보호자분들이 출근 등 집을 오랜 시간 비울 때는 건사료를 주시고 돌아오시면 그때 습식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 건사료를 무제한으로 주면 우리 아이는 매우 더 커집니다. 그래서 건사료를 제한하고 습식을 조금씩 나눠서 주시는 거, 이런 하이브리드 급여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감량 말고 증량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증량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적 상태일 때, 물론 뭐 신장이 안 좋거나 그런 경우에 살이 빠질 때는 단백질 함량은 별로 높지 않은 뭐든 주시고요. 아픈 건 아닌데 소식자들이 있어요. 뭐든 먹으면 됩니다. 뭐든 주시면 되는데 그런 아이들은 생각보다 뭐든 줘도 뭐든 잘 안 먹을 거예요. 마른 인간들은 마른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뭐든 주세요. 자, 화이팅.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입맛을 너무 까다롭게 만들면 더 고생하십니다. 얘가 안 먹는다고 맛있는 거 주다가 나중에는 일반적인 걸 더 안 먹어요. 그래서 이것도 낄낄 빠빠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고양이는 귀엽습니다. 뚠뚠하면 더 귀엽습니다. 원시주머니는 몽글몽글 귀엽습니다. 비만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귀엽다고 우리의 아이를 뚠뚠하게 방치하는 건 집사로서의 직무태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건사료를 두세 알이라도 좀 덜 줘보고 평소보다 2, 3분이라도 더 놀아주고 다양한 타입의 음식을 급여해보고 자기 입맛에 맞는 습식을 찾는다면 분명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람도 고양이도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오래오래 살 수 있고 고양이가 오래오래 건강해야 집사님도 행복하니까요.